교수님, 저는 주진우 기자라고 합니다.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되겠어? 이만큼 오는데도 힘들어. 기차 타러 오는 것도 힘들어. 어떻게 하지? 참 무슨 진짜 너무 말이 안 돼. 그냥 웃지니까 조선 때보다 훨씬 좀도 훨씬 국내 인구가 훨씬 나아졌다. 이게 누가 있구나. 이게 친일 자원적인 거다. 야 김진영, 이영훈, 김병호 얘네들하고 같이 하고 있어. 이건 무슨 이게 누가 있지? 그런 일부 애들은 이런 얘기를 잘 못하는데 진짜 이걸 이런 사람이 교과서를 썼어. 교과서에 애들이 뭘까 보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된 마당에 주기자 라이브 주진우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역에 내려왔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부산입니다.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진짜 너무하다 여기. 미치겠네. 주기자 라이브는 가장 중요한 뉴스, 가장 뜨거운 뉴스, 그리고 가장 나쁜 놈한테 달려갑니다. 언제나 달려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더워 여기. 네, 빨리 가보겠습니다. 끝났어? 저긴데. 아니야. 가보자. 간다. 바깥에서 찍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주진우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주진우. 네. 반갑습니다. 저랑 같이. 아니, 교수님 뵈러 왔죠. 서울에서 못 뵈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요? 네. 다른 일이 있어서. 아닙니다. 교수님 뵈러 왔습니다. 제 강의가 이렇게 있는 건데. 아유, 강의 열심히 하시는 건 알죠. 그래가지고 끝나는 거 기다렸습니다. 듣고도 싶었는데. 네.
이렇게까지 제가 뭐 할 일. 아니요, 교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교수님이 얘기하고 글 쓰고 그거 제가 잘 봤어요. 다 봤어요, 제가. 책도 보고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근데 교수님 뵈러 왔어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뭐. 저기에서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예. 네. 저 화장실 좀 가. 네, 그러면 시간 조금만 쓸게요. 근데 교수님은 수업 끝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저는 평생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소년의 얼굴로 둘이. 그냥 몇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최근에 교수님이 이렇게 집필한 한국사 관련된 교과서가 크게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아, 당연히. 네. 참, 이게 슬픈 현실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언제부터 역사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저는 역사 교사로 일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네. 제가 이제 약간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역사 교육과를 뭐 진학하거나 역사학과에 진학해가지고 계속 한 길만 쭉 걸어와서 역사가가 되거나 역사 교사가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역사학자랑은 좀 다른 시각으로 네. 약간 이방인적인 그런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제가 가르치는 이 내용이 정말 이게 진실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편이에요. 그렇겠죠. 안정된 치과 의사라는 직업을 이렇게 놓고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천착하고 더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더 노력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그냥 좀 사람보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다른 시각은 존중돼야죠. 현대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학자 전공도 아니고 한국사 전공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현대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아닌데 가장 논쟁적인 현대사 부분 일제강점기를 같이 집필한 거예요. 같이 집필했다. 무시. 두 분께서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일제강점기 부분은 두 분께서 하셨다면서요? 예. 문제가 됩니까? 사람은 다 편향돼 있어요. 네. 자기는 다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는 다 팩트고 진리라고 생각해요. 네. 주진우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오히려 제가 편향돼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네. 전 제가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제가 오른쪽에 있다고 꽤 편향된 거죠. 저는 그런 개인의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그 세계관, 네.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이 교과서는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요. 그런데요. 교수님 뉴라이트입니까? 뭐 뉴라이트인지 아닌지 그렇게 편가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좀 이렇게 이 사회의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2007년, 8년에 이영훈 교수나 이런 네. 이제 그 당시에 뉴라이트 학자들이 네. 교과서 포럼에서 대안교과서를 네. 만들고 그 대안교과서를 읽었을 때 저는 되게 신선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신선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많이 했어요. 네. 일제시대나 이런 현대사를 바라보는 시각에선 뉴라이트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그 공통분모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통점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맞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리버테리언이한 그런 시각을 가지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공통분모를 가지는 거지 제 정체성 자체를 저는 뉴라이트 역사 교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역사연구원 학술 세미나 이렇게 예. 가셨어요. 자주 가시고. 여러 번 갔습니다. 예, 세 여러 번. 번인가요? 네. 예, 근데 참가했습니다. 거기 김진옥 목사님 뉴라이트를 세우신 그다음에 김용삼 이분은 예. 월간조선에 계셨던 예, 분이고 페니마크에서도 많이 쓰시고 이승만 합당했던 주익종 예, 김병헌 선생 맞습니다. 이분 이영훈 선생이랑 예, 같이 맞습니다. 활동하셨던 예. 분들인데 뉴라이트 분들하고 세미나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역사학에 관한 역사 네. 교과, 그러니까 우파적인 시각에서 역사 교과서를 만들자라는 그런 시도에서 만들어진 그 학회 세미나였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저는 역사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그분들하고 접점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과서에서 일본에 의한 손해나 피해는 실제보다 더 과장돼서 드러난 경우가 많습니까? 근데 실제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일본은 애당초부터 악한 의도로 조선에 접근했고 일제시대 내내 착취를 하지 못해서 조금이라도 더 착취하고 수탈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를 가진 나라였다라고 이렇게 보는 기본적인 그럼 착한 의도로 지금 조선에 이게 흑백 논리인 거죠. 서구 유럽에 있는 열강들이 저 멀리 떨어진 국가들한테 썼던 착취 정책하고는 그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착취보다는 그 동화가 더 본질이었다. 제가 교수님 글을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개인에 대한 정부의 착취와 수탈은 비로소 현격히 제한되었다. 예. 네. 불법적이고 약탈적인 정부의 탐욕은 조선총독부 통치하에 비로소 사라지게 되었음이 맞습니다. 아이러니합니까? 네, 적었습니다. 네. 그전에는 수탈과 착취가 더 있었는데 일제시대에는 줄었습니까? 이것도 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역사적인 그거를 부정하고 자꾸만 조선총독부가 그러면 잘했다는 것이냐? 자꾸 이런 식으로만 좀 뭐 조선총독부의 정책에만 포커스. 그런데 이게 이 부분 이렇게 보면 네. 일반인들은 그래서 조선총독부 통치하에 더 나아졌다. 일반인들은 더 설명이 나아진. 편한 단순한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단순한 설명을 듣고 싶은 거에 단순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사실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교과서로 다시 와서 예. 이번에 교수님 일제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젊은 여성들을 중국 동남아 등지로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 교과서에 이렇게 적으셨죠. 네.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 이거는 그러니까 교과서 집필 기준에 맞춰서 위안부 집필하게 된 그런 사안이라고 하시죠.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 글을 읽으면 굉장히 좀 탄식하실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무엇을 했는지 이런 거는 강제라는 말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등지로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 어떤 의도입니까? 어떤 의도냐고요? 네. 주신우 기자님께서 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료나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셨나요? 아니, 다 안 했죠. 못 했죠. 예. 네. 그렇지만 할머니들한테도 듣고요. 예. 네. 책에서도 보고, 저 교과서에서도 보고, 예. 이보다는 훨씬 더, 네, 끔찍했던 삶을, 예. 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다고요? 네. 그게 진실일까요? 그 진실이라고 확신하세요? 많은 우리나라 그런 그 예전 할머니들 뭐 이런 간접적인 어떤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그분들은 어떤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하셨고요. 퍼스널 익스피리언스는 워낙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당연히. 좋습니다. 예, 이게 광복절은, 예.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입니까? 1945년 8월 15일입니까? 광복절, 뭐 건국절, 뭐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민족보다 국가를 우선합니다. 네. 그러면 국가가 건국된 1948년이 알겠습니다. 일제시대는 가락한 일제에 의한 수탈과 착취, 억압과 각종 비윤리적인 만행의 역사다.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과거에 유튜브에서 예? 일제에 의한 수탈과 착취, 억압과 각종 비윤리적 만행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예?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입니까? 경제학적인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가격이 낮은 곳에서 가격이 높은 곳으로 물자는 가게 돼 있어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인데 이런 경우는 이출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수출도 아니군요. 그렇죠. 이출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조선인 지주들이 자기 쌀을 일본 상인들한테 판 건데 이거를 그냥 착취라고만 간편하게 부른다고 역사가 그냥 이렇게 그걸로 끝나나요? 이게 식민사관 아닙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던 그런 논리 아닙니까?
일본 놈들이 하던 얘기입니다. 일본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하고. 어떤 일본 역사학자가 이게 식민사관이라고 디파인을 했나요? A majority of scholars, a majority of population say that doesn't mean that it was true.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한다고 해서 네. 그 심플하게 그게 진리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Where are we going? Where am I now?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게 미친 소리로 들리고 마녀라고 낙인 찍힐지라도 알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광주 사태입니까? 한쪽에서는 폭동이라고 부르고 자, 한쪽에서는 민주화운동이라고 광주 부르기 5.18 때문에 사태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나치 홀로코스트처럼 반인륜적인 범죄는 아니다. 네, 그렇게 적었습니다. 네.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정부에서 예. 정부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쏘았잖아요. 학살했잖아요. 예, 예. 그럼 이게 인륜입니까? 이렇게 말 안 하겠습니다. 교수님한테 좀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게 반인륜이죠. 이러면 안 되죠, 국가가. 인간의 역사에서 정치사를 보면 정치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정치 권력을 놓고 다투는 게 그 정치사의 본질이고요. 네. 우리나라의 어떤 현대사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는 오해와 편견의 역사였고 그런 속에서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지 나치 홀로코스트를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전두환이라는 대통령이 사회적으로 예. 지극히 악마화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우리나라 사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인식 이런 게 군인 독재, 군인이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우리나라 인류 역사에서 보면 군인은 정치하는 리더십의 전형인과 같은 집단이에요. 군인을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자유와 찬양은 민주에서는 아니지만 멀잖아요. 군인 정치가. 자유와 민주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모두 좋아하고 듣기 좋아하는 하나의 어떤 그 명분과 이상이죠. 제가 또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친일 그 일제시대 위안부 얘기를 하면서 눈물 글썽이면서 그렇게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주진우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모습들, 감정, 자기가 그 정도는 생각하는 아닌데. 어떤 그 감정, 네. 순수한 감정, 네. 정말 이게 정의롭고 이게 정말 역사의 진실인데 이게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그 감정. 근데 감정은요. 기분이 좋고 싶으면 음악을 들으세요. 교수님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뉴라이트고요. 이게 식민사관 아닙니까? 결국에 저를 뉴라이트로 저희 교수님이 친일파로 자. 카테고리 해야 작성이 풀리세요? 아니요. 뭔가 이렇게 교수님이 억눌린 그런 게 아니 풀리시나요? 끝까지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수님의 얘기를요 지금 일본 사람들이 들으면요 매우 좋아할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뭐 한쪽이 들으면 좋아할 거니까 그럼 말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요. 그런 알겠어요. 그런 말씀 잘 저는 들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I'm nothing입니다. 아닙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이런 기자분 전 본 적이 없는데 아유 저는 논문도 다 읽고 옵니다. 이런 기자분 정말 처음. 알겠습니다. 여기 강의실까지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전화 또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올라갈게요. 윤석열 정부 들어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외치더니 갑자기 친일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포진합니다. 그러더니 역사 교과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독재라는 얘기를 못 씁니다. 그래서 장기집권이라고 합니다. 강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쟁적이라고 합니다. 역사는 논쟁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교과서까지 이렇게 자기 멋대로 역사와 정의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건지, 그 다음번은 뭔지, 진짜 독도까지 가는 건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주기자 라이브는 끝까지 가장 중요한 뉴스, 가장 이슈가 되는 뜨거운 뉴스, 그리고 가장 나쁜 놈들한테 항상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겠습니다.